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있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딱히 안 들면 결혼에 서두르지 않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남자분들 중에 돈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무조건 결혼하려고 나오지 않아요. 물론 돈 있는 분들 중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요즘에는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여자를 몰래 해요. 왜냐, 내 돈 보고 접근하는, 자기는 가진 게 없는데 나랑 결혼해서 팔자 피려고 고생 끝내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도 특히 능력 있는 분들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여자를 만나지 아무것도 없는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내 입장에 손해란 말이에요. 나는 내어줘야 되는데 누구는 그걸 이제 받아야 돼. 여자분들은 나이가 먹어도 돈 많고 능력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난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본인 같은 사람 만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재산을 많이 불린 게 아닙니다. 보통 돈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게 돈이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가진 것도 없고 나이만 찾고 뭔가 해놓은 거 없는 사람 만나려고 할까요? 여자분들이 그런 거란 말이야. 가난한 여자가 이제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거.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왜 드라마에 그런 스토리가 안 없어질까요? 여자는 가난한데 젊고 괜찮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 남자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산다. 그런 드라마가 왜 안 없어질까? 그걸 여자들이 원하거든요. 돈 없는 여자들이 많이 원하거든. 나이 먹고 이제 가진 거 없고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노릴 수 있는 게 나 좋다고 만나려고 하는 돈 많은 남자. 나한테 공동명의, 경제권까지 줄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 원하는데 왜 본인들이 결혼 못했는지 모르시겠죠. 모르니까 저러는 거겠죠. 근데 앞으로 좀 가진 게 많은 남자들은 오히려 혼자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제 결혼하거나 혼자 살지 않을까. 더 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한국 여자분들 노림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진 거 없는 사람들. 확실히 좀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입장에 결혼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왜냐, 그만큼 손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 먹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계산기 두드기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 신용정보, 건강검진, 낙태, 유전병, 불임 여부, 정가기록 상반 간의 선교환 후 검토 및 협의하에 최종 결정해야 함. 이혼 불알 시에도 이혼법에 의거한 게 아니라 혼전계약서로 철저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혼 시 규칙 사유나 파탄 요인을 제공한 이가 감당하게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남녀가 선합의한 배우자여야 혼인신고까지 하는 문화를 상식으로 정착하게 해야 함이라고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할 리가 없어요. 예. 정말 좋은 거 맞아요.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 같은 거 인정해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서를 이제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면 힘들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못 믿는다기보다 확실하게 이제 검증하자는 거죠. 확실하게. 결혼할 사람 맞아 이겁니다. 뭐 신용정보 같은 거, 이 사람이 빚이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 신불자인지 아닌지,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마통인 사람 못 나오겠죠.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서로 능력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끼리 결혼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여자들이 탈락할 거예요, 이게.
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는 뭐 비리는 사람 없냐? 있는데 적어도 비리는 사람이 결혼식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은 빚이 있는데 결혼식장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용정보를 이제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용등급 낮고 대출도 많이 있고 마통까지 있는 거 알게 되면 거기 탈락이죠. 그리고 건강검진, 낙태, 유전병, 불임 여부 이것도 사실 남자 입장에서 필요한 건데 여자 입장에서는 또 불만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동거 이력 같은 거 그리고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많이 가졌는지조차도 다 나오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자분들은 이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상당수가 걸러집니다. 이게 결혼식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만 들어가도 여자분들은 상당수 결혼식에 탈락하게 돼. 왜냐하면 좀 남자관계 문란하거나 성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힘드니까 결혼식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오면 그분들이 이제 차단당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취집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왜 이렇게 걸 이제 도입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하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 하자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피해 본다는 거, 괴롭다는 거 이미 많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결혼 안 하려고 설거지로 맞통는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남자 입장에서 이걸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아마 반대하겠죠. 왜냐?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 여기에 걸리는 분들, 여기에 필터링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 분할 시에도 이혼법에 의거한 게 아니라 혼전 계약서를 철저하게 처리.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혼법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혼법이 완전 기울어지는 논쟁이야. 이런 혼전계약서 같은 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하고. 여자들도 알고 있어요. 이 혼전계약서 이혼 법정에서 증거자료 쓰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결혼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오히려 이럴수록 이제 결혼을 멀리 하는 거예요. 왜냐, 필터링이 안 되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장에 나온 여자분들 못 믿겠어요. 그분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많이 하다 보니까 못 믿겠어. 이혼 시 기책사유나 파탄 요인을 제공한 이가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남녀가 선 합의한 배우자야 혼인신고까지 하는 문화. 좋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혼인기간 중에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뭔가 못한 게 있으면 재산 분할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 네. 그리고 양육권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나라가 좀 웃긴 게 뭐냐면 만약 여자가 유책이 있어도 재산 분할할 때 일정 부분 떼어줘야 돼. 그리고 특히 양육권도 문제가 많은 게 여자가 잘못했는데 여자가 이제 바람 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자녀가 엄마한테 가요. 참 웃기죠, 여러분. 아니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엄마가 이제 양육권 가지겠다고 빡빡무기면 남자 입장에서 이걸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이혼한 여자분들도 자녀 키우기 힘들어서 그 남편한테 이제 양육권 줘버린 사례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육권은 여자한테 다 갑니다. 여자한테. 여자가 못해도 여자가 좀 앞가리 못해도 여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법이 좀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현대 와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잘못된 이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혼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출산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저출산 문제 해결됩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혼전계약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좀 선을 안 넘어요. 이게 있어야
좀 결혼 시장에서 하자 있는 사람들 있죠.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필터링 할 수 있잖아요. 전 필터링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터링이 안 되니까 마트노 설거지는 나오는 거잖아요. 도청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스탑 넣고는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법에서 뭔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냥 차라리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아니 국제 결혼하는 게 낫겠다.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마음 돌려먹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무슨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호인율을 올린다.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지고 나서 진짜 인구 감소하고 초등학교 없어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없어지고 교육업체 없어지고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제 0.7도 박살나는데 수도권은 0.5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봐봐.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 바꾸지 않잖아요. 개정하지 않죠.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출산율을 올리려면, 호인율을 올리려면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남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영을 전혀 안 해주니까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거고, 한국 여자라고 하면 이제 못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사실 여자도 남자들 검증해야 됩니다. 남자들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자분들도 결혼할 때 남자가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빚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뭔가 이제 문제가 없어야 결혼하기 좋잖아요. 서로 이제 캥기는 게 있으면 서로 보고 시작하자 이 말인데 이게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전계약서 언젠간 인정되겠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